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부터 그리고 주식의 경험과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지만 좀 수익률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통계 내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를 해요. 일을 할 때 이제 통계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통계를 뭐 어떤 식으로 내냐면 뭐 수학적 계산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복잡한 통계 말고 간단한 거죠. 주식을 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그냥 주변만 봐도 돼요. 내 주변에 주식 고수가 있냐. 정말 주식으로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냐.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 커뮤니티나 주식 뭐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 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라든지 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1% 상위 0.1%만 잘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주식은 힘들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가 있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식의 통계를, 이건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어떤 식의 통계를 말씀드릴 거냐면, 오늘은 매매 횟수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매매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유튜브에 주식하는 분들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떠한 매매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관성 있는 매매를 하는 거고, 또 실수하거나 잘 못하는 분들의 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매매 횟수입니다. 매매 횟수. 이게 뭐죠? 매매 횟수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매매 횟수가 많으면 여러분 확률적으로요.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보다는 하락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식은요. 우리가 오르는 주식만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려가는 주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영향에 따라 영향을 또 받기도 하죠. 시장이 좋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이 많아요. 그럼 매매 횟수가 많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좋은 시장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한 3, 4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3, 4년에 한 번씩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통계적인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갑자기 주식 붐이 일어나면서 바이오 섹터 위주로 삼성전자 포함해서 상승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앞으로 3, 4년 뒤에 그러한 시장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대기를 하고. 자, 아무튼 시장이 좋으면 그렇게 벌어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보합장 가거나 박스에서 흔들거나 또는 하락장으로 가면은 매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뭐 시장이 영향받는 것뿐만인가요? 그렇지 않고 단타를 볼게요. 단타는 수급 단타는 보통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안 받는 건 아닌데 단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장 영향을 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눌릴 때 사는 전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단타를 할 때 매매 수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을 다 돌려서 한번 봐보시면 답이 나와요. 매매 수가 많으면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자, 오늘이 아니죠. 어제 오른 주식들을 움직임을 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보셨을 때 깊게 눌렀다 올라오고 깊게 눌렀다 올라오죠. 무슨 말이죠? 최근에 깊게 눌러버린 주식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 시장이 하락이 아니더라도 급등주,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깊게 누르는 패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타에서 매매 횟수가 많잖아요. 단타든 아니든 스윙이든 매매 횟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요. 10번 중에 6번 잘해요. 6번은 수익을 봐요. 잘해서. 근데 이 4번이 문제예요. 4번 중에 2개 중에 3개 정도만 큰 급락을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매매가 꼬여버려요. 이게 상황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계속 잘하다가 지난달에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들어와서 손절 정말 원치도 않는 급락 같은 패턴 있잖아요. 급등주 걸리면 여러분, 우리가 급등주 수익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급등주와 반대로 급락주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를 걸리게 돼서 물을 타거나 물을 한번 타는 순간부터 이제 잘못 타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추가 매수를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고 감정에 의해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때 벌었던 모든 돈들이 이때 다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원흉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원흉 자체는 매매 횟수에 있어요. 보통 매매 횟수. 매매 횟수가 잦다라는 것은 이건 뇌동매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뇌동매매. 뇌동매매를 막 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손실을 봤으니까 이 크게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가 빠지는 거죠. 6번 수익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2-3개 손절해서 크게 손실 나갖고 이 수익 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려는 그 심리 때문에 뇌동매매에 돌입하게 되고, 매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급락주도 걸릴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이때 급락주 걸리면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급락주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익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급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팔아버리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수익을 받다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쪼그라든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론을 내린 거죠. 나름대로. 매매 횟수를 절대로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만 해도 주식은 절반은 성공합니다. 다 성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절반 정도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캘핑 있잖아요. 스캘퍼라고 할게요. 호가창 매매 하는 분들이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호가창 매매 어떤 식으로 하시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20번 잘해요. 스캘핑을 이제 매매가 확실하게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20번 잘해요. 근데 한 번 손실 났을 때 투매를 깊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하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안 좋음에 따라서 또는 종목의 특성상 어쩌다가 한 번씩, 이것도 하루에 거의 하나 정도는 있어요. 또는 이틀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락하는 애들이. 그거를 한번 잘못 걸려버리면 이때 벌었던 것의 절반을 여기서 까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손실 때문에. 그럼 이때 어떤 심리가 되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탈해집니다. 근데 이건 또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돈을 청산한 상태에서 이제 장중에 수급은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을 진입을 하겠죠. 손실을 크게 보면.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만약이지만 한 번 더 이런 그 롱바디 음봉 폭포수를 또 맞아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이 20번 잘했던 것들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이 좀 길어지네요. 결론은요. 매매 횟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매매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 매매 횟수를 여러분이 하시는,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있잖아요. 현재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럼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종목 선별에 있어서 신중하다는 겁니다. 매우 신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세밀하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 매매 패턴에 맞는 종목만 매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종목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한 번은 이제 손실을 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완벽한 매매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매매법이 있다고 한 전제하에 매매법이 있으면 한 번은 손실 날 수 있어도 매매 횟수가 잦지 않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적기 때문에 다음 매매에서 또 성공시키면 이것들이 이제 평균화 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는데 좀 더 수월해요. 근데 매매 횟수가 너무 많아버리고 이것저것 다 사버리고 계좌에 종목이 막 10개 이렇게 쌓여 있게 되면은 관리 자체가 솔직히 안 돼요. 왜냐면 자, 만약에 이런 부분도 얘기해 볼게요. 내가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이에요. 자, 근데 시장에서 주도주는 몇 개인가요? 실제로 10개가 안 돼요. 돈이 쏠리는 종목은 5개 미만입니다. 그날 5개 미만이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2개 미만일 때도 있어요. 강세주가, 그 주의 강세주, 그 시점의 강세주, 이런 게 굉장히 적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세주가 아닌 나머지 8개, 5개를 보유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럼 나머지 종목은 어떤 식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운에 따라 오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좋아서 운이 맞아서 상승하는 경우, 만약에 여러분께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장 분석이 가능하면 10개 사도 됩니다. 해봐서 알아요. 저도 시장 분석만 가능하면. 근데 시장 분석이 안 되면은 종목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저 중에서 시장이 급락할 때 폭락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나오게 돼요. 시장이 좋으면 반대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매매 횟수를 줄이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매매하면 매매할수록 오히려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더 세밀한 매매법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한 종목만 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CIS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7천억 가까이 찍히면서, 이게 2차전지 관련이죠. 2차전지 관련 호재를 받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7천억 가까이 쏟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면서 주당 가격은 지금 18,000원밖에 안 해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요. 이런 우량한 주식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CIS 같은 주식이, 이런 좋은 주식이라고 하죠. 좋은 주식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의 좋은 주식이 발견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무엇이냐? 시장에서 가장 괜찮은 수급과 가장 좋은 그림을 가져가는 게 무엇이냐? 몇 개 없어요.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이건 이미 다 올라왔으니까 패스할게요. 수급만 들어온다고 다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거 한번 종목 찾아볼게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데브 시스터즈, 이거 게임 주죠. 이것도 비슷한 차트 유형이네요. 그죠?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데브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너무 세고 변동성이 너무 강하죠. 그죠? 변동성이 너무 강하고 힘들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종목이 많지만 나는 내 기준은 정말 우량주, 뭐 빠른 어떤 급등의 종목이 아닌 우량주를 사겠어라고 하면 이 둘 중에 CIS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면 이제 종목이 소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량주를 사겠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은 섹터만을 사겠어 하면 지금 2차전지잖아요. 현재 섹터에 대한 그 매매를 하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종목과 그 섹터 분석과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세밀한 기준들을 스스로 잡게 됩니다. 만약에 종목 수가 늘어나면 아무 데서나 대충 매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분명히. 이 중에서 뭐 오르겠지, 뭐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하면 이 중에서 뭔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안 좋은 습관이 오히려 더 몸에 배긴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결코 좋지가 않다. 여러분 계좌에 만약에 스윙주든 단기 스윙이든 2-3개 정도만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2-3개 정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2-3개를 정말 시장에서 주도하고 강세가 있는 종목을 샀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근데 그걸 안 사면 안 되겠죠. 강세였고 시장에서 좋았던 그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연습은 달라요. 또 연습을 하시고 뭐 한 주씩 사시고 100만 원으로 많이 쌓이면 안 되는군요. 연습씩 사시고 뭐 10만 원씩 사시고 만 원씩 사신다고 하면 많이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공부가 됩니다. 정말 돼요. 이것저것 사다 보면 이런 건 이럴 때 오르는구나. 이런 건 저럴 때 내려가는구나. 이런 건 시장이 좋은데도 내려가는구나. 공부가 정말 됩니다. 근데 실전 투자 이제 들어가면서 수익을 정말 내고 싶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절대 많이 보유하지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두세 개 미만으로 지금처럼 한 종목 회사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들어가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괜찮은 판단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밀한 기준들이 생길 거예요. 시총은 얼마가 되어야 되고 내 기준에서 거래는 얼만큼 들어와 줘야 되고 차트 위치는 어느 위치에 포지션이 잡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뭐 기관과 외인도 볼 수 있죠. 기관과 외인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급락이 자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급락이 자주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데브 시스터 말씀드렸을 때 급락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분봉상으로도 급락이 좀 잘 나오고 급등해서 올랐을 때도 급락이 좀 나름대로 나왔던 편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그 안정적이고 좀 집중도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급락이 잘 나오는 종목을 노리면 급락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말대로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대로 보유 종목이 있으시겠지만 제 말대로 한 두세 개 정도로 줄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손실을 봐도 그렇게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두세 개 정도로 줄이면 손실을 봐도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고 또 수익을 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또 종목을 이제 바꿔가는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전에 매매를 많이 해서 종목이 많았던 때보다 훨씬 더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방어가 됩니다. 그 전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실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원금 보호가 좀 가능하게 되실 거고요. 종목 횟수를 줄이는 게 단타를 하든 장투를 하든 스윙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내가 정말 확실한 기준과 맞춰서 수급이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분석을 먼저 들어갑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분석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통계를 한번 봐요. 어떤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깡통찬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매매 횟수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 할지라도 매매 횟수를 줄여서 내 계좌를 확실하게 관리해야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